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입니다. 최근 금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금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값이 왜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의 금값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려 해요. 금은 대표 실물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 물가가 오르면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이에요. 그로 인해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빠르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금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이유로 물가는 올랐는데 금값은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21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2년을 기점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금값도 똑같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3월을 기점으로 금값은 현재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일까요? 분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는 금은 왜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 물가, 즉 실물 자산인 금은 하락하게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로 인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금값도 하락하게 된다는 거고, 실제로 미국은 지난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기간 금도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즉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하락한다라는 공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들어요. 과연 금리가 오른다고 금값이 하락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3월부터 인상을 했지만 시장금리는 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금은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시장금리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기준금리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2년물 단기금리는 지난 8월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3월달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금값은 3월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한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하락한다의 공식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하락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실질 금리가 올라야 금값이 하락한다라는 게 맞는 공식이에요. 실질 금리라 하니까 뭔가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금리에는 크게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습니다. 명목금리는 쉽게 말해 우리 눈에 보이는 금리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장기금리, 단기금리와 같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금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실질금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금리를 뜻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명목금리, 다시 말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리가 아니고 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값이 실질금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다시 보여드리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값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명목금리인 예금금리가 3%이고 물가상승률이 2%예요. 여기서 실질금리를 구하려면 예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야겠죠. 그러면 1%가 남는데 이 1%가 실질금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받는 금리가 1%라는 겁니다. 즉 실질금리가 올라야 금값이 하락하게 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는 실질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 금값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명목금리에는 대표 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넣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은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는 10년물 BEI, 다시 말해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넣습니다. 이 그래프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선이 실질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0으로 기점으로 보면은 실질금리가 0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은 물가가 금리보다 높다라는 뜻이 되고, 이 실질금리가 0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가 물가보다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0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은 금값은 상승하게 되고, 이 실질금리가 0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금값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3월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4월을 기점으로 0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금 지수와 함께 보면은 실질금리가 3월부터 오를 때 금도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4월에 0을 넘어서면서 금값이 더 빠르게 하락하게 된 거예요. 물론 3월 달에도 실질금리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3월 달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었죠.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보다 영향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금값이 하락하게 된 거예요. 정리하면 현재 금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실질금리가 물가를 앞서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 보기 때문에 금의 매력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금리가 계속 오르면 금값이 하락한다입니다. 즉, 금 투자를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금리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어요. 실제로 일부 고통이 있어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무서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0.75%포인트, 다시 말해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이언트 스텝이던 빅 스텝이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언제까지 얼만큼 오를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미국의 타깃 물가 지수가 2%이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할 때쯤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예요. 보면은 빨간 색깔 선이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고 파란 색깔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아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2년물 국채금리는 시장에서 미국이 얼만큼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돼요. 현재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3.39% 정도로 대략 3.4% 정도 가까이 보고 있는데, 다시 말해 시장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3에서 3.5%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 몇몇 의원들은 4% 금리 인상도 보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앞으로 금리가 언제까지 얼만큼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당분간 금리는 더 오를 거라는 게 팩트예요. 그래서 금 투자를 한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보다는 자산 배분의 목적으로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저는 제 블로그에서 재테크 고민 상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방문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에서 답변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링크는 댓글 상단에 함께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또 들어오시면은 미국 ETF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 중이니까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서 고민 상담도 하고 전자책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